자, 뉴욕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.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.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는데 이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이 한국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?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가 증가를 하면,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.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GDP의 3분의 2 가량은 이제 사실은 가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, 따라서 이제 미국 그 소매 판매의 그 추이는 미국 경기의 그 향방을 미리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. 이게 이제 9월 달에 좀 다시 반등을 좀 한 건데요. 지금 그 5월 달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18.3%로 이제 크게 전달 대비죠. 전달 대비 크게 이제 증가를 했다가 지금 6월 달에는 8.6, 7월 달에는 1.1, 8월에는 0.6 점점 줄어들었죠. 그런데 이제 9월에 이게 전달 대비 1.9% 상승을 한 겁니다.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이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. 지금 의류 및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12% 가까웠게 상승을 했고,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용품,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운동기구들,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,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운동 판매에 흔들었고, 그 외에 이제 뭐 그 서적이나 음악 이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. 아울러서 지금 세 번째로 많이 는 거는 이제 자동차,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이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품목들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지금 9월달 백화점의 판매도 지금 9.7% 정도, 거의 10% 가까운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 오프라인에서의 판매도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요. 또 이게 사실은 8월달엔 마이너스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사실 이제 가을이 눌러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도 에서도 지갑을 열고 있다,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. 지금 온라인 쇼핑은 뭐 이번 올해 들어서는 역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대개 이제 예년 보면 대개 600억에서 700억 불 월간 단위입니다. 한 600억에서 700억 불 정도의 온라인 쇼핑 판매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,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는 매달 800억 불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팬데믹 영향 때문에 직접 쇼핑몰로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많은 그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치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. 9월 달에 이제 많이 늘었는데, 사실 이제 10월 달에 엊그제였습니다.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엊그제 끝났는데, 이 10월 달에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영향으로 이 온라인 쇼핑 판매는 더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2월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연말 되면은 이제 그 선물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개 보면은 그 11월, 10월, 12월 들어서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뭐 리테일 쇼핑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거든요. 근데 10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영향으로 늘었는데 11월, 12월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소비가 계속 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부양책을 또 꼽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만약에 부양책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이 없으니까 좀 소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주변 분들은 좀 어떠세요?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? 아니면 괜찮다, 이제 소비는 좀 해도 된다, 이런 분위기일까요? 아무래도 이제 그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. 주변에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지금과 같이 그 리테일 소비가 크게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부양책이 있죠. 직접 지급 금액이나 PPP나 중소기업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정부의 직접 지급 때문에 유지가 됐었던 것인데, 이게 주춤하고 있는 거죠.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합의가 상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원과의 그 관계에서 이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난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그 리테일 소비가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급하게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.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정부 부양책, 직접 지급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고, 이게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계제에 있는데,
사실 이제 직접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언제든 다시 꺾일 수 있다. 이런 부정적인 그런 전망도 여전히 병존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지 분위기도 한번 들어볼게요. 극장 재개장, 그러니까 뉴욕주의 극장 재개장이 지금 결정이 됐다면서요? 오늘 포모 뉴욕주 지사가 발표를 했죠. 그래서 뉴욕주에 극장을 재개장하겠다. 다만 이제 25% 카파시티를 가지고 이제 개장하되 또 이제 스크린당 최대 50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뉴욕시는 빠졌습니다. 뉴욕시는 아직 빠졌고요. 그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카운티도 제외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테넷을 좀 볼까 하고 있었는데 뉴욕시는 아직 열지 않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이런 발표 때문에 AMC를 비롯한 극장주가 오늘 하루 종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AMC 그 CEO는 이제 뉴욕주에서는 12개의 극장을 재오픈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. 10월 말까지는 전체 600개 극장 가운데 한 530개 정도는 재오픈하겠다.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. 네,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단계적인 재오픈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미국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.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